축구에서 등번호 10번은 가장 인기 있는 등번호로 할 수 있는 번호인데요. 스타 플레이어를 상징하는 번호로도 유명하죠. 등번호 10번은 17세 최연소로 월드컵에 출전해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펠레가 당시 10번을 단 것으로 시작해 이후로도 뛰어난 선수들이 10번을 선택하면서 현재까지 등번호 10번은 우수한 스타 플레이어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번호 10번 하면 떠오르는 선수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하얀 펠레, 지쿠입니다. 지쿠는 플라멩고와 브라질 대표팀에서 많은 시간을 등번호 10번과 함께하며 큰 활약을 선보인 선수인데요. 그의 활약에 플라멩고는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리그에서 우승하며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1974년 브라질 전국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면서 브라질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다음 시즌에는 리그에서 30골을 터뜨리며 득점왕까지 차지하죠. 결국 플라멩고는 브라질 리그 최강의 팀으로 성장했고 1979년 지쿠는 무려 89골을 터뜨리며 수준 높은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지쿠는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팀을 3위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의 브라질은 역사상 최강의 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팀이었는데 지쿠를 비롯해 호베르투 파우캉, 소크라테스, 토니뇨 세레주가 황금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했죠. 브라질은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20경기 무패 등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며 펠레 이후 최고의 브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2년 월드컵은 무리 없이 브라질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그리고 브라질은 1차 리그를 지쿠의 3골에 힘입어 3전 3승으로 가뿐히 통과하며 2차 리그에 진출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와 같은 조에 속하게 되는데요. 지쿠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를 이끌었지만 이탈리아에 패배하며 2차 리그 탈락이라는 굴욕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1986년 월드컵에서는 부상을 안고 참가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쿠는 월드컵과의 인연이 없었고 그렇게 대표팀에서 은퇴하게 되죠.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프랑스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미셸 플라티니입니다. 플라티니는 유벤투스 프랑스 대표팀에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큰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데요. 플라티니는 1982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의 우승 멤버들은 물론 여러 슈퍼스타들이 있었던 유벤투스에서도 팀 내 에이스 자리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그는 이적하자마자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맹활약을 보여주었고 유러피언컵에서는 준우승,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83-84 시즌 그는 리그에서 다시 한번 득점왕을 차지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유에파컵 위너스컵에서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84-85 시즌 플라티니는 유벤투스의 오랜 수건이었던 유러피언컵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당시 플라티니의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득점해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유벤투스로 이적 후 3년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플라티니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 연속 발롱도르를 석권하게 되죠. 플라티니가 발롱도르 역사상 최초의 3연패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1984년 그는 프랑스 대표팀을 이끌고 유로 1984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벨기에와 한 조에 속한 프랑스는 가뿐히 준결승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경기를 펼쳤지만 연장 후반 결승골을 터뜨리며 프랑스를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플라티니는 결승전에서도 프리킥으로 득점을 기록하며 프랑스의 우승을 이끌었죠. 유로 1984에서 프랑스의 14득점 중 9골을 플라티니가 득점할 정도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현 시대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08-09 시즌부터 등번호 10번을 달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10번과 함께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는 바르셀로나 유망주 시절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월드클래스의 기량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던 메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더욱 발전하며 현 시대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고 있죠. 그는 거의 매 시즌 동안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을 세워나가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그는 바르셀로나와 라리가 역대 최다 득점, 최다 도움, 최다 우승, 최다 승리 기록자인데요. 게다가 라리가 득점왕 6회,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 6회, 코파델레이 득점왕 5회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우승 기록으로는 라리가 우승 10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4회, 코파델레이 우승 6회 등이 있죠.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수많은 우승을 이끈 그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에이스이자 라리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시를 필두로 한 바르셀로나는 08-09 시즌 리그와 코파델레이 우승에 이어 챔스 우승까지 차지하며 트래블을 이뤄냈고, 같은 해 UEFA 슈퍼컵, 피파 클럽 월드컵,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까지 우승을 차지하며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6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14-15 시즌 역시 트래블을 달성했고, 피파 클럽 월드컵과 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며 5관왕까지 차지했죠. 메시의 이러한 활약에 축구 역사상 최초로 6번의 발롱도르 수상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의 활약을 보여준 메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언론에서도 펠레, 마라도나와 함께 역대 선수 랭킹 탑3에 꾸준히 포함되어 왔죠.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의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그는 15세에 프로 데뷔하며 축구 역사에 남을 데뷔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1981년까지 아르헨티나 리그의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 활약하며 115골을 득점했고, 1979, 1980년에는 직후, 파우캉 등을 제치고 남아메리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아르헨티나 명문팀인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가 마라도나를 노렸고, 마라도나는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하게 되죠. 그는 보카 주니어스에서 1년 동안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리그 최고의 선수 자리를 계속 유지하며 리그 우승을 이루게 되죠. 이후 마라도나는 1982년 월드컵이 끝나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며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그는 이적 후 코파델레이 결승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클라시코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2대1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러한 활약에도 부상, 경기에서의 패싸움, 사생활 문제 등으로 바르셀로나에서의 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바르셀로나는 마라도나를 나폴리로 이적시키게 되죠. 마라도나는 최전성기를 보낸 나폴리 시절 등번호 10번을 달고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나폴리를 이끌고 리그 정상급 팀으로 만들게 됩니다. 86-87 시즌 나폴리의 첫 번째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88-89 시즌 팀 역사상 최초로 UEFA컵과 코파 이탈리아까지 우승해 더블을 달성했죠. 이후 1991년까지 나폴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팀을 떠나게 되는데, 나폴리는 마라도나의 등번호인 10번을 영구 결번하며 최고의 레전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나폴리의 전설로 남아있는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는 혼자 힘으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8강 잉글랜드전에서 손으로 골을 넣긴 했지만 이후 나온 약 50m 드리블 골은 월드컵 역사에 남을 골이었죠. 결국 4강과 결승전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펠레는 산투스와 브라질 대표팀에서 등번호 10번과 함께하며 축구 역사에 남을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펠레는 산투스에서 프로 데뷔 후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며 브라질 대표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스웨덴 월드컵에서 경미한 무릎 부상을 당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내기엔 무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펠레는 소련과의 월드컵 데뷔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당시 토너먼트에서 가장 어린 선수답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의 첫 골은 8강 웨일스전에서 기록했는데, 펠레의 골로 브라질은 1대0 승리를 거둬 4강에 진출했고, 펠레는 17세 239일로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죠. 이후 프랑스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홈팀 스웨덴을 상대로 한 결승전에서 2골을 득점해 5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펠레는 브라질의 월드컵 최초 우승을 이끌게 되었죠. 펠레는 4경기 6골로 실버볼까지 수상하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월드컵 데뷔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월드컵을 제패한 브라질은 1959 코파 아메리카에도 참가하는데요. 펠레는 9골을 터뜨리며 1년 전에 그 활약을 이어갔지만 아르헨티나가 브라질보다 많은 승점을 벌어 준우승에 그쳤죠. 하지만 대회 최우수 선수는 이견 없이 펠레였습니다. 이후 펠레는 1962년과 1966년 월드컵에서는 부상으로 활약하지 못했고, 1970년 월드컵에서 마지막 국제대회를 치르게 되죠. 펠레는 전성기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졌지만 축구 실력은 여전했는데요. 월드컵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고, 브라질은 역사상 최상의 활약을 선보이며 승리를 이어갔죠. 브라질은 막강한 활약으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은 이탈리아와의 경기였는데 펠레가 한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4대1 대승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펠레는 월드컵 우승에 이어 골든볼까지 손에 넣었죠. 이 월드컵 이후 펠레는 대표팀에서 은퇴했고 1974년 산투스를 떠나 미국으로 이적해 미국 축구 열풍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번호 10번 하면 떠오르는 축구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선정한 선수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축구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